B지역, C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가나. 자 금전적 지원, 사회보험, 공공부조. 자 가는 밑줄 사후 처방 끝났죠. 그래서 가는 공공부조야. 가는 사후 처방이니까 일단 가는 자 공공부조고요. 그 다음에 자 반면 나는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 그러면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이지. 그래서 사전 예방은 사회보험. 자 그리고 자 지역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밑줄 쫙 쳐야 돼. B 지역 전체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2배다. 자 B 지역의 전체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몇 배다? 2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죠. 자 표를 보면 각국에서 가나다 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나와 있어서 3, 4, 7, 4 3, 4 자, 7 그쵸? 3%, 4%, 7% 그대로 전체는 4%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25%, 55%, 75%, 48% 25% 그 다음에 55% 그리고 자 75% 48% 되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역이 2개가 아니라 3개가 나왔잖아. 그럼 내가 뭐라 3개를 몇 개로 바꿔줘야 된다고? 2개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너네가 딱 이제 봐봐. 직관적으로 볼 때 직관적으로 봐도 가로 접근해야 될까 나로 접근해야 될까? 직관적, 즉 감각적으로 봐봐. 일단 나는 수치가 너무 크잖아. 그치? 근데 잘 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개념들을 떠올리면 표분석의 패턴을 첫 번째 자 평균이 딱 중간값이면 두 집단의 모집단이 같지. 근데 그거보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두 집단의 비율이 같으면 평균도 무조건 같지. 비율이 같으면 평균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세 집단을 두 집단으로 바꿔도 잘 봐. 전체 평균이 4잖아. 그런데 B도 몇이야? 4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역이 2개였어. 만약에 A, B 전체면 4%, 4%, 4%지. 그러면 잘 봐. 이제 3개를 2개로 바꿔주면 자 B가 4%고 전체가 4%니까 그럼 A와 C를 묶어. 그럼 3개가 2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A와 C를 묶으면 A와 C를 묶어서 하나가 되면 하나 B 전체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몇 퍼가 돼야 돼? 비율이 같아야 평균이 같잖아. 그래서 A와 C를 묶으면 4%가 돼야 돼. 이걸 너네가 잡아내야 돼. 그럼 3개를 2개로 바꿔줄 때 A와 C를 묶어서 하나로 묶으면 그게 4%, 그럼 B 4%, 그 다음에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자, A와 C를 묶었더니 A와 C의 평균이 4%래. 그런데 A는 몇 퍼야? A는 3%고 C는 7%지. 자, 근데 평균 4%는 딱 A에서 4%까지는 한 칸인데 4에서 7까지는 3칸이지? 그럼 결국 A가 C보다 몇 배 많다? 3배 많다. 요걸 잡아내는 거야. A가 C보다 3배 많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연습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4개 나오거든. 그래서 4개를 또 2개로 바꿔줄 때도 이 원리로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가지 공식이 나왔어. 자, B는 A보다 2배가 많은데, 자, 방금 여기서 A는 C보다 몇 배 많아? 3배 많죠? 그럼 너네가 볼 때 제일 작은 놈은 누구지? 자, B는 A보다 많고 A는 C보다 많으니까 제일 작은 놈이 C지. 그럼 우리는 전체 인구를 C를 100이라고 잡으면 A는 3배니까 300이 되는 거고 B는 A보다 2배 많으니까 600이 되는 거야. 그 결과 전체 인구는 300 더하기 600 더하기 100 하면 1000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300명 중에 3% 9명. 300명 중에 25% 326, 3515에서 75명. 600명 중에 4% 64, 28 28명. 600명 중에 55% 65, 30, 65, 30 330명. 100명 중에 7% 7명. 100명 중에 75% 75명.
1000명 중에 4% 40명, 1000명 중에 48% 480명. 이렇게 수치까지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끝. 문제 푸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요 내용을 이제 선택지에 대입해서 각각의 뭐 수 이런 거 따져보면 되는 거지. 다음은 너네가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1번 봐봐. 자,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니까 나잖아. 나에서 A지역 수급자 수는, 자, 나에서 A지역의 수급자 수는 수를 물어봤으니까 75명. 그 다음에 B지역의 수급자 수는 330명. 수까지 다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적다죠. A지역의 수급자 수는 B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적다. 다시 한번. 그리고 연습 너네 계속 해봐야 되고 방법이 없어. 주어진 조건에 충실해서 우리가 배웠던 평균 개념 적용해서 3개는 2개로, 4개는 3개, 2개. 결국 다 2개로 바꿔주는 거야. 문제. 알겠죠? 다시 한번 9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문제 볼게. 자, 10번 문제는 잘 봐. 자, 갑구 가구주의 계층 의식조사야. 자, 의식조사 밑줄. 얘들아, 너네 우리 그 계층 구조에서 상층, 중층, 하층 배웠잖아. 근데 그때는 객관적 계층 구조야. 부나 소득에 따라.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계층의 의식을 물어본 거야. 당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십니까? 라고. 그치? 주관적 귀속의식을 물어본 거고요. 딱 보니까 전체, 그리고 성별.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전체는 결국 평균인데, 자, 성별을 보면 남자와 여자로 나눴죠? 그럼 너네 남자와 여자 중에 상층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몇 프로죠? 남자는 2.2%고 여자는 0.9%인데 전체, 즉 평균은 1.9%지. 자, 그러면 1.9 평균은 남자에 가까워 여자에 가까워? 남자에 가깝죠? 그럼 응답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거지. 응답자는 남자와 여자보다 많다. 그럼 1번 응답자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고 틀렸죠.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각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 자, 일반적인 계층 구조 물어보면 다 객관적 계층 구조. 이거는 그냥 뭐냐면 당신이 어느 계층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실제 계층 구조와는 다른 거지. 그럼 실제 계층 구조는 이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를 보면 자, 남자인 응답자는 중층 귀속 50비율. 자, 남자는 중층에 귀속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56.4%로 가장 높고 여자는 하층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2.3%로 가장 높죠? 3번 정답. 되지? 그 다음에 4번. 자, 3번 정답 4번 봐봐. 자,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 맨 밑에 있죠? 자,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인 만족 정도가 만족인 사람보다 불만족인 사람이 대체 자신이 속한 계층을 높게? 자, 만족을 보면 중층이 제일 많지. 72.0%로. 근데 불만족은 하층이 78.5%로 제일 높죠. 그럼 만족보다 불만족은 낮게 평가하는 거지. 높게가 아니라 낮게 인식한다. 자, 5번. 자신이 속한 계층을 중층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인식하는 비율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에 보통이 아니라 만족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72%로 가장 높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법이 없어. 주어진 대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 함정이 있어. 11번 문제. 자, 그러면 11번 문제에서 이게 수특에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건드리는 아직 수능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리고 나오면 대박이다. 진짜 오답률이 높아지는 게 애들이 접해보질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 근데 주의할 건 이거야. 자, 혼인 문제가 나오면 너네가 꼭 체크할 건 뭐냐면 혼인 건수 있잖아. 혼인 건수. 그러면 자, 혼인은 한 건에 몇 명이니? 한 건에 2명. 이거 반드시 헷갈려야 돼. 얘들아, 혼인은 혼자 못한다. 그래서 혼인 건수가 나오면 일단 자, 혼인은 한 건에 2명. 한 건에 2명. 자, 각국의 총 혼인 건수 및 혼인 유형별 구성비. 그럼 너네가 보면 자, 총 혼인 건수는 09년에 43만 5천, 43만 7천 10년.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09년에 비해 10년에 총 혼인 건수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11년부터 총 혼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혼인 유형별 구성비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혼인 유형별의 구성비가 일단 초혼 남자 플러스 자, 초혼 여자. 자, 두 번째는 초혼 남자 플러스 재혼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혼 남자 플러스 자, 초혼 여자. 자, 마지막은 재혼 남자 플러스 재혼 여자. 자, 그래서 자, 09년도를 봤더니 자, 09년도에는 초혼남 초혼여가 자, 76.4%로 비율이 가장 높았어. 그 다음에 초남 재여는 6.1%로 비율이 제일 높아. 두 번째고, 비율이 6.1%였고, 재남 초여는 4.7%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남 재여는 자, 12.8%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너네 만약에 일단 우리가 거기 총혼인 코스가 있긴 하지만 자, 일단 이렇게 문제 푸는 게 편해. 09년에 자, 비율이 76.4 특히 6.1 이렇게 돼 소수점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편의상 09년의 총 혼인 건수를 1000건이라고 잡으면 그러면 초남 초여는 764건이지. 그리고 초남 재여는 61건이지. 이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100건 하면 6.1이니까 계산이 복잡하잖아. 재남 초여는 47건이 되는 거야. 그냥 1000건이라고 잡으면 1000건 곱하기 4.7% 재남 재여. 자, 재남 재여는 몇 건이 되냐면 128건이 됩니다. 중요한 거. 그럼 여기 초남 재여 61건이지. 명수는 122명이지. 2명이 아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제 자, 기억 봐봐. 재혼한 남자의 수는 재혼한 여자의 수. 누가 더 많니? 그럼 여기 이거를 무식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여. 잘 봐.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재혼한 남자와 재혼한 여자는 누가 더 많니?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28건이잖아. 그 중에 재남은 128명. 재여도 128명이지. 왜냐면 2명이니까. 왜냐면 128건인데 사람은 2명이잖아. 혼인건 쌍건은 2명이니까 여기 사람 수, 지금 현재 기억은 수를 물어보잖아. 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재혼한 남자와 재혼한 여자를 물어보면 여기는 128건으로 재혼한 남자 128명, 재혼한 여자 128명이지. 그럼 재혼남, 재혼여가 똑같으니까 이거 빼자는 거야. 이거 빼도 돼. 그럼 여기서 뭐 비교하는 거냐면 재혼한 남자는 여기 있고 재혼한 여자는 여기 있는데 여기가 둘 다 128명 똑같으니까 이거 빼고 요때 재혼한 남자와 재혼한 여자 누가 많은지만 보면 된다. 그치? 그러면 자, 09년에 재혼한 남자는 47명이지. 47건 중에 재남이 47명, 초여가 47명이니까 한 건당 2명. 그러면 결국 여기 재혼한 남자 47명, 여기 재혼한 여자 61명. 하지만 여기서는 재혼한 남자 128명, 재혼한 여자 128명 똑같으니까 이거 빼고 그러면 수는 재혼한 여자가 재혼한 남자보다 많지. 그치? 그런데 모든 연도에서 5.6, 4.4, 5.7, 4.2, 5.8, 4.1, 5.6, 4.6 해서 초혼 남자, 재혼 여자의 비율이 재혼 남자, 초혼 여자의 비율보다 높으니까 결국 요거 똑같고 그럼 결국 재혼한 여자가 재혼한 남자보다 매년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억에 재혼한 남자의 수는 재혼한 여자의 수보다 매년 적다가 되겠지. 되니? 오케이. 그래서 항상 혼인 건수 한 건의 사람은 2명이다. 그럼 니은 자, 2013년에 혼인한 사람 중 2013년 보자. 자, 그럼 이제 쭉 가서 2013년이 됐어. 그럼 2013년에 혼인한 사람 중 그럼 2013년은 수치가 79.2, 5.6. 자, 79.2, 5.6. 그 다음에 4.0, 11.2, 4.0, 11.2. 그치? 그럼 똑같아. 자, 총 혼인 건수를 자 1000건이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이건 몇 건이죠? 792건이고 이거는 56건이고 이거는 40건이고 요거는 112건이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이 점이가 중요한 2013년 혼인한 건수가 아니라 혼인한 사람 중. 자, 그러면 2013년의 전체 혼인 건수는 1000건이지만 그럼 2013년에 전체 혼인한 사람은 2000명이 되겠지. 혼인한 사람은 2000명이잖아. 혼인 건수를 1000건이라고 잡으면 그럼 혼인한 사람은 2000명인데 그 중에 재혼인 사람의 비율. 그럼 잘 봐. 여기는 초남 초여니까 재혼인 사람 없죠? 자, 여기는 초남 재여지. 그럼 이때 재혼한 사람 몇 명이야? 56건이니까 초남이 56명, 재여가 56명이잖아. 그럼 여기에 재혼한 사람은 56명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재남 초여지. 그러면 40건이니까 재혼인 남자 40명, 초혼인 여자 40명이어서 재혼한 사람은 40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마지막에 자, 재남 재여가 112건이잖아. 112건. 그러면 재혼한 남자도 112명이고 재혼한 여자도 112명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곱하기 2 하면 4, 2, 2. 그치? 자, 그럼 결론은 56 더하기 40 더하기 224를 2000명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몇 명 되냐면 요거다 더하면 320명 될 거야. 그럼 320명을 2000명으로 나눠주면 자, 다시 2013년에 혼인한 사람 2000명 중에 재혼인 사람은 320명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16%죠? 16% 따라서 20%를 넘지 않는다. 맞죠? 네? 다시 봐봐. 내가 이 문제 푼 이유는 니은 때문에 푼 거야. 니은 때문에. 혼인 건수 한 건당 사람은 2명. 오케이?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보고요. 그럼 디귿 봐봐. 자, 바로 우리 앞에서 패턴 연습한 거 나왔어. 09년 대비 10년에 자, 총혼인 건수 증가율, 남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 증가율. 자, 선택지에서 아까 얘기했죠? 증가율 나오면 뭐라고? 비율값에서 분모 분자 비교해 준다고. 뭐야? 잠깐만. 비율값에서 자, 분모 분자 비교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09년 대비 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09년 대비 10년에 총혼인 건수 증가율과 남녀 모두 초혼. 그럼 남녀 모두 초혼은 이거잖아. 초나 초여. 그치? 자, 그러면 남녀 모두 초혼은 09년 대비 10년에 비율이 76.4에서 78.1로 비율이 커졌지. 자, 근데 여기 초남 초여의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분모가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 초혼 남자, 초혼 여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건 총혼인 건수의 증가율 분모와 남녀 모두 혼인 건수의 증가율인 분자를 비교하는 거. 근데 이 비율이 76.4에서 78.1로 커졌잖아. 그럼 일단 비율값은 상승했고, 두 번째, 자, 분모에 해당하는 총혼인 건수는 09년에 43만 5,211건에서 2010년에 43만 7,252건으로 2,000건 이상 증가했지. 그럼 분모의 전체 혼인 건수, 즉 총혼인 건수가 증가했다고. 그러면 결론은 분자가 더 많이 증가해야 되죠. 그럼 증가율은 초혼인 남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의 증가율이 분모에 해당하는 총혼인 건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그래서 이건 그냥 거의 패턴으로 그냥 쉽게 푸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 보면 2010년 이후에 총 혼인 건수 중에 한 사람만 재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그럼 이거잖아. 한 사람만 재혼인 혼인 건수의 비율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지?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자, 09년에는 6.1 더하기 4.7, 10.8, 10.8. 10년에는 5.6 더하기 4.4, 9.9. 11년은 5.7 더하기 4.2, 9.9. 근데 2012년은 또 9.9, 2013년은 9.6. 결론은 뭐냐면 지속적 하락이 틀렸죠. 하락했다, 일정하다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속적 하락이 틀렸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자, 너네 앞으로 평가원 문제 풀 때 이런 유형이 잘 결혼이, 혼인이 잘 나오진 않는데 수특수원에서 계속 한 문제씩은 언급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알아도 수특에 나올지. 근데 니네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지. 자꾸 문제 풀다 보면 아, 이런 거 기출이 없잖아. 안 해. 근데 누가 알아?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 분석할 때 이런 유형 한 문제만 정확히 알아놓고 항상 머릿속에는
혼인 건수 한 건은 몇 명이다? 2명이다. 그리고 비율이 이렇게 6.1, 4.7점 이렇게 나올 때는 전체를 1000명으로 잡고 또는 1000건으로 잡고 풀자. 그래야 계산이 쉽다. 자,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 자, 이제 12번 문제를 보니까 자, 12번 문제는 자, 각국의 종교 신자 변동 추이야.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자, 일단 첫 번째는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앞에 A 대비 B 하면 A가 분모, B가 분자니까 총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총인구분의 신자 곱하기 100. 그쵸? 이 비율이 80년, 90년, 2000년. 80년, 자, 90년, 2000년, 그 다음에 2010년. 그래서 8788, 8781, 87, 88, 87, 81. 요거 하나 잡고, 두 번째는 자, 신자는 또 여성과 남성으로 구성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성 신자 100명 대비 남성 신자 수. 그래서 여성 신자를 100으로 잡았을 때 남성 신자는 수가 얼마 되냐 봤더니 90, 90, 85, 80. 90, 90, 85, 80. 그럼 너네 물어볼게요. 모든 연도에서 신자는 여성이 많아, 남성이 많아? 무조건 여성이 많은 거지. 여성 100명일 때 남성이 90명.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밑줄 치자. 총인구는 지속적 증가합니다. 첫 번째, 여기 해당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총인구는 지속적 증가. 오케이? 자, 그럼 1번. 자, 신자의 수는 80년과 2000년이 같다. 저 낚이면 안 되는 게 80년의 인구 중에 총인구 중에 비율이 87%고요. 2000년도 총인구의 신자 비율이 87%지. 비율은 같지만 분모의 총인구가 지속적 증가했잖아. 그러면 비율이 같아도 수는 늘어난 거지. 예를 들어 총인구가 100명, 2000년은 200명인 거잖아. 그럼 100명이 87%, 200명이 87%. 총인구의 변동이 없으면 비율이 똑같으면 수도 같은 거지만 총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비율이 같아도 수는 증가. 따라서 같다가 틀렸죠. 2번. 자, 2010년 총인구 중에 여성 신자는 과반수다. 잘 봐. 몇 년도? 2010년도. 잘 봐. 지금 물어보는 게 그럼 2010년도에 총인구에서 자, 2010년도 총인구에서 여성 신자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는 그냥 과반수, 즉 반을 넘느냐를 물어봤거든. 근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봐. 2010년에 총인구 중에 신자 비율이 81%지. 그러면 2010년도에 자, 일단 분모에 해당하는 총인구를 우리가 일단 기준으로 100명이라고 잡으면 그 중에 신자 비율이 81%니까 자, 신자 수는 81명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요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여성 신자 100명 대비 남성 신자 수가 80%야. 그럼 얘들아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자를 이제 우리가 뭐로와 뭐로 나눌 거냐면 여성 신자와 남성 신자로 나눌 거야. 그럼 즉 2010년에 총인구는 100명, 그 중에 신자는 81명. 그런데 그때 여성 신자가 100명일 때 남성 신자 수는 80명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 여성 신자 수는 어떻게 구할까? 여성과 남성 합치면 몇 명이야? 180이잖아. 그러면 총 신자 81명 곱하기 180분의 여성이 100이잖아. 요거 계산하면 여성 신자 수가 나오는 거지. 총 신자에서 여성 신자의 비율은 180분의 100이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요 45명 나와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45명 나오니까 과반이 안 되죠. 중요한 건 이거야. 신자 중에는 과반을 넘지. 신자 중에는 180분의 100이니까 과반을 넘지만 지금 물어본 건 총 인구 중에서 그럼 총 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신자는 81명이고 여성 신자는 45명이지 과반 안 된다. 이 정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3번 보면 정리해. 표분석은 많이 풀어봐야 돼. 이런 기본적인 유형 문제 확인한 이후에 비슷한 문제도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 반복이니까. 야, 마스크가 자꾸 내려가는 거 진짜 내 얼굴이 큰 거니? 아니면 마스크가 작은 거니? 아니 도저히 이해를 못하네. 줄이 짧은가? 줄이 긴가? 너무 어렵다 이거.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둘 다? 마스크가 작은데 내 얼굴까지 큰 거야? 아 최악이네. 야 너희들도 계속 수업 중에 말해. 마스크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보게. 나보다 더 턱까지 내려가면 나보다 얼굴이 더 큰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자. 내 얼굴이 컸나? 아니야 내 얼굴 이거 마스크의 불량이야. 마스크가 작은 거야. 쿠팡에 항의하겠어. 자 근데 큰일 났네. 아직도 한 500개 더 남았는데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자 그러면 3번 보면 자 남성 신자 수를 물어보는데 남성 신자 수를 이제 80년과 90년을 비교해. 그럼 너 생각해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 100명당 신자가 여성 100명당 남자가 80에도 90이고 90년에도 90이지. 근데 문제는 총인구의 신자 비율은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근데 총인구도 증가했잖아. 그치? 그럼 결국 신자 수는 늘어난 거야. 그럼 신자 수가 총 신자 수가 늘어났는데 그중 여성 100명당 남자 수가 일정해도 신자 수가 늘어났으면 그러면 남성 신자 수도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성 신자 수도 증가하고 그건 모르지만 여성 신자당 남자가 비율이 일정해도 총 신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80년보다 90년이 남성 신자 수는 더 많다. 돼요? 3번 정답이고. 자 4번 그럼 80년 전체 신자 중에 남성 신자의 비율은 잘 봐. 자, 80년에 전체 신자 중에 남성 신자의 비율이라고 했는데 자, 총인구의 신자 비율은 87%. 이건 페이크고 중요한 건 이거야. 여성 신자가 100일 때 남성 신자는 90이잖아. 그럼 이게 전체 신자지. 그 중에 남성 신자의 비율이잖아. 그럼 190분의 90 곱하기 100 요거 대략 약 47% 정도 나와요. 약. 믿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노트 9 계산기 기능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믿으셔도 돼요. 이거 노트 9 휴대폰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네. 야, 지금 노트 9 와서 말도 못해요. 지금 갤럭시 22 나왔잖아. 내가 어떡하니 이거. 부끄럽다. 이거 내가 청렴 결백하거나 이래서가 아니야. 이거 주책이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노트 9 있어요. 부끄럽다. 그리고 5번 봐봐. 자 5번 또 나왔죠. 증가율 분모 분자 비교. 근데 나온 게 총인구 증가율 신자수 증가율 물어봤죠. 이거네. 총인구분의 신자에서 분모 분자 비교. 근데 이거 비율 커졌지. 근데 우리 커졌고 단서가 총인구 증가. 그럼 신자는 더 많이 증가했겠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 이해돼? 오케이. 자 이렇게 풀고요. 마지막 문제 보자. 근데 얘들아 너네 이럴 수 있어. 선생님 설마 신자가 나오겠어요? 종교적 이유? 근데 어떨지 모르고 패턴만 똑같은 게 다른 주제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연습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3번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 자 동그라미 자 각국 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일단은 성별 남성 여성으로 나누고요. 학력별로 나눴지. 근데 일단 봐봐. 전체 노인을 남성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자 매우 만족 봐봐. 전체 평균은 0.9인데 남성은 1.2 여성은 0.8. 자 그럼 0.9는 1.2에 가까워 0.8에 가까워. 0.8에 가깝죠? 그럼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많은 거지. 몇 배 많아? 3배 많은 거지.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3배 많다. 그래서 기억.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 노인 인구보다 3배 많다. 그래서 기억은 쉽게 잡았어. 자, 두 번째.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자, 지금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비율을 봤더니 모든 남성은 자 매우 만족은 남성이 높지.
1.2, 0.8. 만족도 30, 24. 남성이 높은데 보통은 똑같고요. 만족 안 하면 비슷한데 전혀 만족 안 하면 여성이 훨씬 더 높잖아. 그래서 따라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가 맞는 거지. 매우 만족, 만족이다. 여성보다 남성이 높으니까 노인 중에. 자, 디귿. 자, 이제 학력별이야. 자, 학력별 봐봐. 학력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자, 학력 수준. 초절부터 전문대졸로 갈수록 매우 만족의 비율이 늘어나죠. 0.6, 1.1, 1.6, 2.7. 자, 만족의 비율도 22.4, 26.0, 33.1, 48.3으로 높아지죠. 그런데 전혀 만족 안 함을 보면 약간 그 차이가 되게 작잖아. 그리고 만족 안 함도 차이가 오히려 전문대졸 이상에서 오히려 낮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들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매우 만족과 만족 비율이 올라가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 보면 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력 수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경제 상태에 대해 전혀 만족 안 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7.6%, 7.6%로 같지. 하지만 중졸 전체 노인수, 고졸 전체 노인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같은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돼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요. 거기 아마 잘못된 게 정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야.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정도까지 보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종강할 때는 이제 좀 문제를 더 다양하게 볼 거야. 그리고 너네 그 3학년들 계약하면 모의고사 언제지? 3월. 후반부던데? 24일? 원래 항상 모든 모의고사 3월 초에 봤거든. 3월 첫째에 봤거든?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한 달 연기됐잖아. 3, 4월이 다. 그래서 다시 부탁하는데 다음 주에 종강하면 좀 빡세게 복습해서 특히 3월 모의고사는 교육청이긴 하지만 못 보면 멘탈 나가. 그럼 1년이 힘들어져. 오케이? 또 이런 애들 있죠. 일부러 못 보고 앞으로 올리자. 말도 안 돼.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종강합시다. 자, 고생했어.